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월 다섯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어쩌면 좀 길었던 박스권을 이제 하향 이탈을 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45,000에서 44,000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였었던 거를 이제 깨면서 하락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나스닥은 역시 지난주에 이제 거의 고점 부근대까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1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역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어쩌면 다우존스가 박스권이 깨졌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러프하게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2만 포인트에서 19,000포인트 좀 러프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P는 지난주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6147 포인트를 만들면서 어쩌면 이제 다우와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61,000에서 한 58,000포인트 역시 좀 러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한 이유는 경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언급, 그러면서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가는 경기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고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해외 글로벌 증시가 모두 양호한, 어떻게 보면 양호했죠. 뭐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까지 갔지만, 근데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만 상당히 좀 더디었었던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게 이어졌었죠. 그래서 뭐 항생도 보시면 2025년 1월부터 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양호한 흐름이었고, 대만은 이제 고점에서 계속 놀았었던 모습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하게 추이 자체가 이제 우상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외 증시를 본다라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어쩌면 12월까지는 별로였다가 1월, 2월 들어서 좀 단기 반등 정도 수준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좀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 700포인트는 안착을 하면서 이제 2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추이 자체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더 나름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시장 뭐 미증시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시장도 완전하게 영향을 받진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증시 대비 선방을 할 거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면 뭐 여러가지 주요 지표들 뭐 확인해야 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한국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일날은 이제 미국의 1월 신규주택 매매 건축 허가, 그리고 27일에는 4분기 GDP 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8일 이제 금요일날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PC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할 지표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더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산업 이벤트는 이제 SM 신인 걸그룹이 하츠투하츠라고 하는 걸그룹이 월요일날 데뷔를 하고요. 그리고 26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26일날 역시 있고요. 그리고 28일날 경기 국제 보트쇼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NDR, 기업들에 대한 NDR이 I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이 이제 실적을 내놓고 나서 IR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 내놓기 전에 먼저 IR을 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를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레드랩, 코롱인더, 산일전기 같은 업체들이 이제 24일날 월요일날 NDR, IR을 하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하이브가 화요일, 그리고 26일에 카카오게임즈, 클로버, 데브시스터즈 등이 하고요. 27일날은 롯데그룹 IR대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전반적인 회사들이 다 AR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8일날은 현대이지웰, 차바이오텍, 메세이상 같은 업체가 IR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대덕전자가 장 초반에 이제 얘기하고 나서 바로 떠서 시작을 해버려서 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고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월요일날 4.7% 떠버렸어요. 그래서 고가가 7.9% 찍고 나서 뭐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이상 뜨면 뭐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수는 불발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은행 추이는 계속 뭐 상승 추이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서 2차를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자리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주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점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추이 자체는 우상향인데 본의 아니게 이제 1차 목표가 83,000원에 한두 호가 정도 남겨놓은 82,900원까지는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추이대로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삼성전기, 동진세미캠은 뭐 1차, 2차 다 수익이 실현이 됐으니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VT 한번 보겠습니다. VT 리들리샷이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참고로 이제 지난주에 한알령 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암암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 자기들은 이제 한알령 같은 거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대한 거를 규제를 하지 않는다, 제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다 알고 있죠. 이제 한알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8월, 이제 5월 들어서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되면 조금 더 우리나라한테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수월하게 좀 여러가지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어서
그동안에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됐던 사업들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전환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더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연말에 이제 무비자를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무비자 혜택까지도 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양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도 그런 쪽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한한령 관련된 기대감,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의류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